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3.0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언제 들여올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중앙일보 임대료 멈춤법 논란 민간 자율로 49% 의무 인하를 40%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임대료 공정론, 임대료 멈춤법을 언급하며 임대료 인하 법제화를 추진해서 논란인 상황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사실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 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 정지 방법에 대한 여론에 대한 질문의 응답자의 49.3%는 민간 자율을 선택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39.8%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이런 정책을 만든 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얼토당토 안 한 정책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간질하는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살 때 은행 대출로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은행 이자도 멈춤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국가 닮으려 엄청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민간 자유를 원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중국 모택동 참새 박멸 지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오쩌둥이 곡식을 먹는 참새를 박멸하라고 지시해서 참새가 멸종이 돼서 해충이 창궐하면서 흉년으로 인해 3년간 총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중국의 대재앙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야, 정부야, 국회야, 이제 정신 좀 차립시다. 다음 부동산 시장 파이낸셜 뉴스 오늘 규제지역 추가 파주, 창원, 울산 유력 17일 오늘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됩니다.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10일 19 대책 발표 때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입니다. 파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호재가 있는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18% 급등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49% 올랐습니다. 창원 의창구 6.09%, 성산구 8.67% 등 급등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뉴데일리, 깜깜이 부실 폭탄 언제 터질까? 시중은행 불안감 확산. 금융권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및 이자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9월까지였던 제도가 내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깜깜이 부실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 대출 보증 규모는 260조 원에 달합니다. 신규 대출 보증은 111조 5천억 원이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은 149조 6천억 원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126조 4천억 원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는 133조 5천억 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지원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부터입니다. 전일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올해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33명에 달해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진입했다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소비활동이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연말, 연초 대목은커녕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들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한계 소상공인, 기업들이 점차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은행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한계 기업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니, 더 많을 것입니다. 한은은 국내 한계 기업 비중이 작년보다 6.6%포인트 늘어난 21.4%로 예측됐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폭탄은 내년도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 내년에도 올해만큼 충당금을 쌓으려면 영업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대출 판매에도 제약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및 뉴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2,300만 원을 돌파하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로는 3년 전 최고점을 돌파해서 2만 1천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코인 투자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스텔라, 이다 등도 상승으로 돌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디지털 자산 카카오의 클레이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팍스넷 뉴스. 한은 클레이턴과 CBDC 논의. 한국은행이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CBDC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CBDC 유통 부문에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라운드X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그라운드X 등 민간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은행과 초기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턴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가 내놓은 서비스로 이를 바탕으로 CBDC를 유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즉 한국의 CBDC를 이야기하는데 클레이턴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클레이턴을 개발한 그라운드 X의 모회사 카카오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CBDC의 민간 영역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거래액은 총 29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카카오와 손을 잡게 된다면 한은 또한 CBDC 유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클레이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클레이턴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D앱, 분산 애플리케이션은 D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라운드 X는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로 글로벌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턴을 개발했습니다. 클레이턴을 창시한 그라운드 X의 대표이사는 한재선입니다. 메인넷은 사이프러스이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클레이턴은 카카오와는 독립적인 플랫폼이며 이더리움에 비해 탈중앙화를 약화시키는 대신 D앱에 필요한 실용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클레이턴은 빠른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쉬운 개발 환경과 친숙한 최종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대규모의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즉시 제작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가 블록체인이나 암호 해독에 많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클레이턴은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 되었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로드맵상에서 3단계인 메트로폴리스 단계는 다시 비잔티움과 이스탄불로 나뉘는데 비잔티움에서 하드포크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에 쓰는 많은 D앱들을 움직일 수 있는 메인넷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도 플랫폼으로서 많은 뎁들이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POC, Proof of Contribution, 기여 증명 합의 방식을 사용하여 기여도를 평가하여 블록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이저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 클레이턴의 거버넌스 카운슬이 등장합니다. 이 카운슬은 클레이턴이 일부 분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플랫폼 거버넌스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기여자 그룹입니다. 클레이턴은 디지털 자산 클레이를 발행합니다. 클레이는 이 카운슬 멤버가 블록 생성의 권한을 부여받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보상으로 분배됩니다. 클레이는 최초에 100억 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3억 개가 추가로 발행되며 이 3억 개는 카운슬이 카운슬 보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카운슬은 유명 기업 28개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카운슬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 클레이를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클레이턴의 장점은 속도가 빠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블록이 1초에 1개 생성되며 한 블록에 4,000개의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세계에서 현재 가장 빠른 블록체인 플랫폼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개의 블록 생성 시 얻는 보상은 9.6 클레이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억 개 이상이 추가로 매년 발행됩니다. 2년마다 반감기가 있고 총 6년 동안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오지스가 핵심적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지스는 클레이를 스테이킹 지원하는 클레이 스테이션 및 클레이판, 디파이인 유동성 풀 지원을 위한 클레이 스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he Block Post, 신한은행, 카카오 블록체인 쓴다. 토종 블록체인 활성화 기대. 13일,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해치랩스는 신한은행이 대출 서비스 닥트론의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턴을 기반으로 하는 해치랩스의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헤네시스 웰렛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닥트론의 블록체인 자격 검증 시스템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신한은행이 이번에 헤네시스 웰렛을 도입함으로써 블록체인 플랫폼이 클레이턴으로 전환되게 됐다고 합니다. 클레이턴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이 글로벌 주류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떠나 토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의 이번 클레이턴 합류가 토종 블록체인 플랫폼 활성화의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입니다. 신한은행의 블록체인 플랫폼 전환에는 거래 수수료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꽤 비싸죠. 그라운드X는 클레이턴 서비스의 확장을 목적으로 내년 7월까지 클레이턴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수수료 대납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